지금 변호사 전문 변호사를 하시는데 네, 이혼 전문 변호사.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? 네, 아니 다른 것도 하죠. 16년간 제가 삼성중공업 M&A 그건 못한다. 대표적인 예가 그거 외에는 다 한다는 거예요. 아, 웬만한 건 다 한다는 거네. 네,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까봐 늘 그게 제 고민이거든요. 근데 사실 다예요. 왜냐면은 의료소송 같은 거 있잖아요. 대학병원 상대로 해서 이긴 적도 있고요. 뭐 노무 사건이라 그러면 산재 사건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.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도 많이 하고. 그러면 이제 변호사 일을 오래 하셨는데 이제 가족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. 돈 문제로 싸우는 게 사실은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. 형하고 별로 안 친해. 내지는 삼촌인데 그냥 그다지 친하지 않아. 이거는 그냥 다 돈 문제죠. 그냥 무조건 돈 문제지. 그러면 뭐 어렸을 때 엄마가 이게 옥수수 쪼개주는데 쟤가 더 큰 거 줬다고 지금 그러겠어요? 그지. 아니지. 근데 문제는 옥수수 쪼개준 그 마음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이어져서 쟤는 아파트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되는 거가 문제인 거죠.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형제 자매 간에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자기 이제 언니가 뭐 갑자기 일을 좀 사업을 뭐 한다 5천만 원이 부족하다. 너도 약간 투자해라 뭐 이런 식 있잖아요. 근데 나 혼자 좀 주로는 투자. 투자해라. 부동산 투자 많이 일어나고 요즘 코인도 나오면은 좀 너도 수익 되고 해서 그거를 5천만 원 한 20년 전에 빌려줬대.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큰 돈이잖아요. 지금 이거는 진짜 모든 종류의 것이 사실은 다 돈이야. 뭐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로 와요. 그래서 형하고 나하고 이거 공유물로 돼 있는데 공유물 분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돈 문제죠. 공유물 분할이. 그렇죠. 왜냐면 나누는데 이런 거 건물이 있는데 한쪽은 맹지고 한쪽은 여기 이렇게 길에 대로변 맞닿아 있는 건물 같은 거면은 그렇잖아요. 현물로 땅을 나누면 그렇게 되고 여기는 건축 가능한 땅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가지면 건축 불가능한 땅 이러는데 공유물 분할 문제도 그렇고 돈을 뭐 1억씩 모아가지고 4억 모아가지고 뭐 수용보상금 나온다는 토지를 샀는데 그 보상금은 한 명 명의로 해가지고 여기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횡령 이슈가 생기고 명의신탁 문제가 생기고 가족 간에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구나. 네. 근데 많죠. 엄청 많죠.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제 지인은 그래서 그 돈을 아직 20년 동안 못 받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거의 약간 포기했더라고.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? 그럴 때 증거가 뭐 차용증 뭐 이런 거 쓴 것 같진 않고 일단 소멸시효부터 연장하고 볼까? 응? 매년 매달 달라고 일단은 말은 해서 청구를 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이랑 소장을 보내서 일단은 그래서 변호사니까 이 병인데 소장을 보내야지 신효가 중단되니까 청구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 최고 그러니까 돈 갚아 이렇게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소장을 보내가지고 소송 형태를 만들어야지 중단되니까. 근데 뭐 차용증이나 이런 거 없어도 가능해요? 그런 게? 아무 증거도 없어. 돈만 갔어. 이자도 안 줬고 아무것도 없어. 그러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을 살핀다든지 내가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든지 형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줄게라든지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네가 언제 나를 그거를 줬다 그래 이러는지 이런 걸 좀 봐서 증거를 좀 수집해가는 과정. 그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수집이 됐다 싶으면 이제 소송이죠. 그렇게까지 가면 안 좋은데.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난 그런 때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요. 아니 내 자식하고 내 새끼들하고 내 마누라 생각 안 해. 형하고 지금 동생하고 사이 그것만 중요해. 그러네 또. 지금 내가 형편이 너무 좋으면 이러진 않을 것 같아. 네. 아니에요? 네. 너무 힘드니까. 형편이 좋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. 지금 어려워서 그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분쟁을 해야 되면 할 수밖에는 없죠. 근데 그 기본이 똑같아요. 여기 질문 같은 거에 대체로 보면 금전거래에서 문서를 남겨놓지 않아가지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빌린 게 아니라 난 그냥 준 거잖아. 아니면 네가 나 줬잖아 그때. 실은 또 이래. 준 것도 아니어도 투자를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했는데 영원돼 버렸어. 투자는 뭐 막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거니까 영원돼 버렸는데 어머 내 5천만 원은? 근데 그때 가서는 그러면 내가 언제 투자해서 빌려준 게 됐지 빌려줬지 5천만 원은. 그치.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를 빌려줘 투자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는 거지 이렇게 돼서 싸움이 생기는 거는 가족이나 지금 이 질문은 공이 똑같아요. 가족이 아닌 지인이나 친구나 뭐 동창생 똑같죠.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태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. 나는 변제기를 유예해 줬다거나 나는 안 받기로 했다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관되게 나는 너를 빌려준 거다는 저쪽이 만약에 나는 준 거다라는 태도를 취할 때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하는 게 중요하죠. 나는 너한테 빌려준 거
그러면 남이나 가족이나 그거는 크게 다른 그 게 문제는 없네요. 사실 똑같죠.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 많이 붙어 있던데. 떼인 돈은 저도 못 받고 있어요. 저도 떼인 돈이 많이 그런 건 있거든요. 어떤 분들이 받아주시는 거야? 나도 진짜 그거는 채권 추심의 문제로 변호사에 그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. 진짜 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사무장을 보내서 줄 때까지 서 있는다 이런 것도 들어봤고요. 집행재산을 찾는 거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변호사들이 다 찾을 수 있어요.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저라도 다. 근데 그렇게 해봤자 그것이 가치가 없는 재산이거나 이러면 방법이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. 근데 솔직히 그런 때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형사 고소야. 어쩔 수 없이 떼인 돈에 대한 문제는. 너 처음부터 떼어 먹으려고 했는 게 명확한 경우들이 있어요. 가끔. 왜냐면 빌려갔는데 어쨌든 가져갔는데 가져간 후에 단 한 번도 이자 지급도 없고 한 번도 아예 처음부터 갚을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주자마자 난 너 그냥 증여 받은 거잖아 이런 태도로 나온 거죠. 많아요. 근데 하여튼 이거는 가족 간의 떼인 돈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 알아야 될 점. 일단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걸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차용증을 간단한 형태로 써가지고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몇만 원 하지도 않아요. 이건 차용한 게 맞다라는 사실을 그냥 둘 간에 써가지고 하면 여기다가 사인해놓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사인했냐 이거 사인하지도 않았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뭐 1억 빌려줬다 그러면 여기다 사인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거 공증사무실에서. 공증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. 근데 공증이 이제 정식적인 공증은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, 경매 이런 걸 들어갈 수 있는 게 공증. 사서증서 인증은 이 문서가 둘 간에 차용증이라고 써 있고 둘 간에 차용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 되는 사서증서 인증. 나중에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워낙 많은 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도장 찍어놓고 뭐 이거 도장 내 거 아니네. 네가 막 도장 파서 찍었네. 막 도장 가져다 찍었네. 아니면은 막 별게 돼서 돌아가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찍었네. 그게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문서가 없었을 때는 뭐 문자라도 보내서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내용 증명이잖아요. 이건 빌린 게 맞다라는 걸 확인받는 것. 그리고 이자 약정은 연 5% 정도 범위 내라면 상식이고 또 가족 간에 증여가 되면 또 세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. 이게 만약에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라고 되면은 세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반대로 사실 생각을 해볼 거예요. 저도 이 생각은 지금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처음 해봐요. 이게 10년간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되고 성인 자녀 5천까지 되고 그 밖에 친족은 1,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죠. 근데 그 이상 범위로 만약에 5천을 형한테 줬는데 형이 이거는 난 증여받은 거다라고 할 경우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사람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니야. 그러면 너 증여세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. 그치. 너 증여세 내야 되네. 그런 식으로 압박을 좀 해볼 수도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, 그러니까 사실 둘이 간에 형제지간에 빌려주고 이런 사서증서 인증 받고 내용 증명하고 뭐 차용증서 쓰자고 얘기하는 것도 쉬운 입장이 아니잖아요. 왜냐면 빌려간 사람은 그 형제지간은 급해서 빌려가는 건데 나한테 지금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냐? 아니면 또 새언니 문제. 이렇게 줬는데 나는 이렇게 줬는데 새언니는 아니 그렇게까지 내가 오빠한테 빌렸는데 새언니는 그런 것까지 받아오래? 이렇게 되고 김칠집이 어저께 몇 점 받아가졌는데 지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이런 것까지 써서 달래? 새언니가 그랬지? 이렇게 하잖아. 근데 그거를 나쁜 사람이 되지. 하자 그러면. 근데 그거를 증여세나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끼리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써놓자라고 얘기해보는 게 어떤지. 그렇게 잘 네. 커버를 해가지고. 네. 다 우리를 위한 거다. 우리를 위한 거죠. 사실 실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네요. 연 4.6% 범위가 그 증여세를 안 무는 범위거든요. 뭐냐면 둘이 간에 그러면 뭐 2억을 꿔줬다? 그러면 2억에서 상식적으로 너희들은 꿔준 게 빌린 게 아니라 증여한 거면서도 2억에 대한 증여세를 안 내려고 이거를 꿔줬다고 둘이서 거짓말을 치네 라고 국세청에서 알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국세청에서 봐주는 범위가 법에 정한 게 4.6% 범위 이상을 이자로 받으라는 거예요, 매월. 그러면 너는 증여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 간에는 꿔준 거 맞다. 형제지간이나 뭐 부모지간이라도 꿔준 거 맞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4.6%라는 거예요. 그걸 얘기하면서 4.6% 범위 내에서 쓰는 게 법이다. 그러면 그렇게 이자를 줘야 되네. 4.6%를. 줘야지. 그래야 정확한 거래가 되는 거네요. 네. 채무가.
그리고 근데 4.6%인데 근데 또 이것도 있어. 4.6%인데 만약에 한 뭐 2%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. 싸게 하는 걸로 2%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2%로 정했을 때 연 1,000만 원, 4.6%하고 2%로 정한 거에 따른 이자의 차이가 연 1,000만 원 범위 내면은 국세청에서 그것까진 과세 안 해. 그래서 둘이 싸게 좀 해줬네 이렇게 그냥 봐준다고요. 그러니까 조금 싸게 정해 놓더라도 그 범위를 계산해서 그러면 2억일 때 대체로 계산해 보면은 뭐 이제 2억 1,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계산해서 그 범위를 따져서 4.6%와 1,000만 원의 갭차 뭐 한 3% 이렇게 정한다든지. 알겠습니다. 네네. 어렵겠지만 일단은 웬만하면 꺼주지 않으면 참 좋지. 그러니까 꺼달라고 안 해야 하는 게 좋지. 뭐 어떡해요. 꺼달라면 이게 참 거절하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거야. 친한 사이들끼리 그죠? 꿔줄 돈이 없어서 다행이네요. 제가 꿔줄 돈이 많으면 좋은데 그러네. 꿔줄 돈이 없네요. 꿔줄 돈이 없는 게 다행이네요. 네. 네. 그리고 가족 간에도 사실 똑같아. 완전히 진짜 너무 최악이어서 연을 끊을 정도가 되잖아요. 아, 왜 못해? 고소해요. 그러면 친족상도례니까 어차피 고소해도 소용없다 이러잖아요. 아니, 친족상도례여도 이게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형면제. 뭐 직계열 쪽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뭐 이렇게 하면 형면제 되는데 그래도 고소장 자체는 받아줄 거예요. 왜냐면 그게 하나의 수단이잖아. 고소장이 들어가면은 너 이게 고소까지니라고 하지만 고소까지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. 제발 주기 바래. 새언니가 힘들게 해. 세연이가 문제구만 이게. 우리 이혼하게 생겼어.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해야겠니? 근데 이혼도 하겠다. 하죠. 왜 돈을 빌려줘가지고 뭐 여동생한테 뭐 어쩌고 뭐 빨리 당장 받아와 이혼이야 뭐 이런 할 수 있고. 싫어하죠. 갑자기 자꾸 드라마가 나오네. 아침 드라마. 가족 간의 떼인 돈 문제로 싸우시지 않고 싸울 일이 있으면은 그냥 저를 찾아와서 조금 상담을 해보세요. 싸우지 말고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. 다 풀 방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진짜. 네, 진짜 풀 방법이 있으니까